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무조건 항복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건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남의 힘으로 독립을 하고 보니 나라의 운명도 남의 손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죠. 여명기에 들어선 우리 대한민국 경제사 역시 그랬습니다. 과장님, 11시 55분입니다. 11시 55분? 근데 왜? 12시부터 방송입니다. 아, 그렇지. 1896년 이 땅에 처음 은행이 탄생하고 해방 후까지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은 조흥은행, 지금의 신한은행이다. 1945년 8월 15일 청계천변 광교에 있는 조흥은행 본점이 아침부터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전날부터 예고된 중대 발표를 들으려고 정문 입구의 수의실 앞에 모였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듣기 위해 수의실에 있던 큰 구형 라디오는 창틀에 올려져 있었다. 12시 정각, 마침내 히로히토 일왕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독한 잡음 속에 묻어나왔다. 박군, 예, 들었지? 과장님, 저게 무슨 내용이죠? 해방이야, 해방. 천황이 무조건 항복했어. 정말입니까, 과장님? 만세! 대아들님 만세! 해봐. 해방은 됐지만 당분간은 좀... 광복이 됐다고 아직 모든 게 광복은 아니었다. 신한은행에 합병되기 이전인 지난 1997년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조흥 100년 숨은 이야기에서 당시 조흥은행 직원 박병철 씨는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기록했다. 천황의 항복 방송 후 은행의 일본인 직원들 분위기는 방송을 듣고도 실감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게도 무적 황군이라고 떠들어대던 일본이 망하다니. 듣고 있던 일본인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하나둘 사라지고 우리 조선 사람 행원들은 또 한 번 서로 쳐다보고 수근거렸다. 비석과로 올라와 보니 일본인 중역들이 황급히 회의실에 모여드는 것 같았다. 우리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서로 냉정을 되찾아 엄연한 이 현실을 다시 얘기하는 것이었다. 저녁때가 다 돼서야 일본인 차장이 퇴근하는데 아주 풀이 푹 죽어서 나가는 모습이 그렇게도 처량할 수 없었다. 한편 조선 총독부는 일왕의 항복 방송이 있던 15일 아침 일찍 간단한 식전이 있었다. 가장 먼저 손댄 일은 총독부를 비롯한 전국 관공서의 공문서 소각이었다. 공문서 소각 다음으로 총독부가 손댄 것은 조선은행권이다. 돈을 무한정 찍어 남발하는 일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과장님, 현금이 모자랍니다. 그래? 알았어. 잠시 후에 갖다 줄게. 현금이 아직도 있습니까? 막판이라고 이판사판 돈을 찍어 돌리는 모양이야. 큰일이군요. 송금이 여의치 않은 일본인들은 예금을 조선은행권으로 찾고 다시 일본은행권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돈이 무한정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되겠지. 금융기관의 지불 유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일본 사람이니 큰일이야. 세상은 해방이 됐다고들 하는데 여긴 실감이 안 나는구만. 과장님, 오늘은 일본인 직원은 거의 출근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고 보니 그렇구만. 일본인이라곤 수의실 근무자 한 사람 빼곤 전혀 없잖아. 자네 소문 들었나? 무슨 소문 말입니까? 우리 은행 인사부에 근무하던 일본인 참사는 자택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자결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일본인들이 초조하게 된 건 분명하군요.
그러나 그 무렵만 해도 일본군은 아직도 무장한 상태였고 8월 18일경부터는 완전 무장한 일본 군인들이 다시 서울 거리 곳곳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경비를 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연합군이 진주해서 무장 해제를 할 때까지는 일본 군대가 치안 유지를 담당한 셈이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8월 15일부로 일본인들이 죄다 짐 싸서 이 땅을 떠났을 것 같죠?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일본으로 귀국을 시작했지만 일본군이나 헌병, 공무원들 모두가 제 위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9월 초순까지 계속됩니다. 미군이 서울로 들어온 게 그 즈음이거든요. 그러니 곡간 열쇠는 여전히 일본인들이 쥐고 있으면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보시오. 지금도 일본인 고객들이 끝도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돈을 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아유, 우리도 돈이 모자라요. 어쩌라는 거요? 은행권 발행을 늘렸는데도 모자란단 말이오. 그럼 어쩌면 좋겠어? 은행 문을 닫으라는 겁니까? 하하, 참. 아니, 누가 문을 닫으랬습니까? 좀 기다리란 말이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이틀만 기다려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런. 과장님, 현금 조달이 어려운가 보죠? 이틀이나 기다리란다. 가서 전해. 예? 예금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전해. 내일 모레 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최근 저축은행 사태 보도 때마다 등장한 뱅크런 사태, 즉 예금 인출 사태다. 광복 이후 한 달 반 동안 일본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빼내간 돈은 당시 시중은행이 보유한 돈의 절반이 넘는 26억 원. 패전 후 일제의 예금 인출은 심각한 국부 유출의 원인이 됐고 해방 후 우리 경제에 혼란을 부추겼다. 당시의 뱅크런 사태는 우리나라 110년이 넘는 근대 금융사 최초의 기록이었고 우리 경제사에서 광복 이후 맞이한 최초의 사건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미 군정이 조선은행을 완전히 접수한 뒤인 10월에 가서야 수습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와, 그만 먹으려고. 아니에요. 요즘 통 입맛이. 조금 전에 다녀간 마사코 부인 때문이요. 일본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니까 당신도 일본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닙니다. 나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조선 사람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친절하다는 거 알아요. 8월 15일 이후 당시 조선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은 조선 총독부의 예상보다는 안전했다. 기아자동차의 전신인 경성전공 창업주 김철호의 경우 그의 아내는 일본인이었다. 그럼 무엇 때문이요?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조선에 따라와서 당신에게 짐이 되나요? 뭐요? 저는 일본에서 나고 일본에서만 자랐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일념으로 밀항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넜지만 당신은 달라진 것 같아요. 기쿠에, 난 달라진 거 없어. 아니에요.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말이 없고 늘 시무룩해요. 부담스러우면 그렇다고 말해줘요. 무슨 소리요, 기쿠에? 내가 요즘 자전거 부품을 새로 개발하고 공장을 돌리느라고 바쁘다는 걸 알지 않소? 당신 바쁜 건 알지만 저는 외로워요. 기쿠에, 내 솔직히 말하리다. 사실은 내가 일본에서 밀항할 때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 소중한 거요?
그게 뭔가요? 말해봐야 소용없겠지만, 할아버님께서 구한말의 유명한 학자셨는데, 그 어른이 쓰신 시들을 가지고 있다가 전부 잃어버렸어. 어머나. 그뿐이 아니요. 내가 일본에 있는 동안 틈틈이 쓴 기록들을 전부 잃어버렸어.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걸 생각하면 도무지 마음이 심란하다오. 그렇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기쿠에, 요즘 당신이 많이 예민한 것 같소. 자격지심을 버려요. 해방이 됐다지만 아직도 여긴 일본 여자들이 많아요. 다만 때가 때이니만큼 외출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일본인을 대하는 조선 사람들의 심정이 아무래도 전과는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렇다고 김초로의 아내 기쿠에의 마음이 완전히 풀릴 순 없었다. 자신은 패망국 일본인, 남편은 해방된 나라의 남자가 아닌가. 결국 자이든 타이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 거라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다. 게다가 어느 날 집으로 강도가 들이닥친 일을 겪고 난 뒤로 불안감은 더욱 깊어졌다. 마침내 기쿠에, 정말 이렇게 가야겠소? 여보, 보내주세요. 불안해서 견디기 어려워요. 조금만 더 참아봐요. 당신이 혼자서 어떻게 일본으로 간단 말이오. 또 무사히 간들 혼자서 어떻게 살겠소. 어제 옆집 사는 마사코 상도 일본으로 들어간다고 인사하러 온 거 당신도 보셨잖아요. 이제 내 이웃에는 일본인들이 없어요. 이러다가 나만 혼자 외톨이가 될 거라고요. 제발 보내주세요. 어머나, 우리 애기. 그래. 엄마하고 잘 가, 그래. 나중에 애비가 꼭 다시 보마. 그땐 다시 만나서 사는 기가, 응? 김철호의 일본인 아내 기쿠에는 결국 김철호가 어렵게 구해준 밀항선에 올랐다. 3살 난 아이는 등에 업은 채였고 뱃속에는 또 한 아이가 들어있었다. 잘가, 기쿠에! (1945년 8월 20일경) 오키나와 주둔 미 24군단 사령관 하지중장의 집무실. 뭐요? 별다른 수확이 없다네. 유감스럽게도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보시오, 프레스코트 대령. 한국 군정에 대한 메가더 사령관의 지침을 알아오라지 않았어. 아니, 그런데 일주일간이나 마닐라에 머물면서 뭐 했어요? 메가더 사령관은 너무 바빴습니다. 대령도 알다시피 한국 군정 문제도 바빠요. 오늘 소련군이 원산항으로 입항했어. 그런데 도대체 메가더 장군은 왜 그렇게 느릿해진 거야? 9월 2일에 있을 일본의 항복 조인식 준비와 일본으로의 사령부 이동 준비에 바빴습니다. 한국 군정 문제 지침은 추후 일본에서 내려주겠답니다. 8월 15일 광복이 됐음에도 일본군과 관리들이 한국에 머물렀던 이유, 그리고 금융을 비롯한 국내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진 배경이다. 일본으로부터 광복은 됐지만 우리 정부가 들어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 군정이 신속하게 들어와 수습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령관님, 마닐라에서 소득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메가더 사령부가 기본적으로 정한 군정 지침을 노트에 요약해왔습니다. 그게 뭐요? 한국인은 자유민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나 완전한 독립은 상당한 시일을 거쳐 점진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그게 다요? 예, 사령관님. 따라서 일본인들이 한국에 만들어 놓은 통치기구, 즉 조선총독부를 그대로 존속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 총독부를 존속시킨다.
무서운 내용이다. 당시 미국이 생각했던 한국에 대한 군정의 형식은 그랬다. 그리고 9월 9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로 들어온 하지 중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항복문서에 서명을 받고 일장기 대신 성조기가 올라가면서 35년간의 일제 통치는 마감됐고 미 군정의 시대는 그렇게 개막됐다.